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7월 12일이고 수요일이네요. 오늘 정신호 편곡지를 하나 골랐고요. 지금 이제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 상황이 좀 마무리 단계에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핏 보면 좀 상당히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뭐 이걸 계속 봐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우크라이나 상황하고 북미 종전선언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부분이 있다,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가려고 한다. 미국이 예전의 시도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게다가 바이든이 최근 이제 부정부패, 아들 문제, 뭐 마약 문제, 중국 기업에서 돈을 받은 문제, 이런 것을 좀 궁지에 또 몰리고 있는 입장에다가 내년에 대선을 해야 되거든요. 재선 내년 11월 달이죠. 그리고 내년 초에는 또 대만에서 또 총통 선거가 있고 기존 총통이 바뀌어야 되죠. 연임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생한 일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된 일이었지만 구체적인 방향이 이렇게 나왔다는 부분에 관심이 가고, 여태 이야기했던 틀에 어떻게 맞아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왜냐 하나의 진전이 또 생긴 거니까 그런 데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죠. 노력을 할 수 있었다는 의미고, 미래 일은 뭐 하늘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관계가 맞다 안 맞다, 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사실관계는 다 맞는 거지만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이제 준비를 해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또 예측이 상황과 다르게 진전이 되더라도 전체 얼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래야 다른 또 대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죠. 오늘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리투아니아인가 거기 수도에서 있었죠. 거기서 이제 결론을 낸 거죠. 뭐라고 결론을 냈느냐? 우크라이나가 계속 나토에 가입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왔고,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되는 것은 사실은 러시아가, 그러면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이다. 이게 되게 좋은 지점인 것 같아요. 왜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을 했는지. 물론 동부에 있는 몇몇 주들의 지역이 내전 상태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 예전에도 유럽 국가들이 뜯어말려서 멈춰진 상태고, 요번에도 또 상태가 안 좋았는데 다시 유럽이 관여해서, 프랑스, 독일이 관여해서 뜯어말리려고 하는 차에 미국과 영국이 들어오면서 전쟁으로 된 거고, 젤렌스키가 펌프질이 이렇게 막 에너지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진척이 된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은 모스크바로 가는 러시아 핵심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건 남부가. 거기가 예전에 구소련이 멸망하고 붕괴되고 나서 동구권이 계속 이렇게 좀 버퍼 완충 지역으로 남아있기를 바랬고, 미국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나토 동맹에 가입이 되면서 미국이 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그 물결을 타려고 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더 이상 참지 않았던 거죠. 그 지역마저 넘어가면은 러시아의 안보에 더 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거, 그리고 나토에 가입을 한다는 것은 나토 동맹국들은 한 나라가 전쟁에 빠지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개입되게 돼 있는 그런 이제 군사동맹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 유럽이 전체 미국에 놀아나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려는구나. 그럼 3차 대전이다. 뭐 이런 게 러시아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다 떠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뭐 되든 안 되든 가능성이 있다, 팔짱을 벌린다, 이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러시아의 용인이 없으면 이 정도의 메시지가 절대 나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게 로이터 통신회인데 제목을 좀 모호하게 뽑아놨죠. 말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나토 정상회담에서 말을 하기를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에 있다.
제가 말한 거하고 똑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제목도 상당히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나토가 보호해 줄 거다라는 말이냐? 아니면 나토에 가입을 시켜주겠다는 말이냐? 여러 언론에 지금 보도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래요. 시간표 없다. 그래서 나토 사무총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도 시간표를 제시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젤렌스키는 불만이거든요. 확실하게 도와줄 거면 도와줘야지. 뭐 알맹이가 없잖아. 나토 가입만 이야기해놓고 그것도 지금 하는 거 아니. 지금 하면 같은 전쟁을 다 해야 되니까 그건 아닌 것은 확실한데 미래 언제? 근데 뭐 젤렌스키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미래라고 모호하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 조건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어요. 예. 그냥 문호는 열려 있다. 그러고 우리가 기분이 되면은 해줄게 상황에 맞춰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지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타협점이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는 것 자체도 유럽 각국 입장에서 봐서는 러시아에 대한 큰 도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용인해주지 않고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러시아가 용인을 해준다는 것은 어차피 이게 대리전쟁이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하고 있다. 큰 진척이 있었다. 여태까지 이야기를 해온 것처럼 지난 5월인가 6월인가 5월이죠. 나토 G7 회의네요. 예, 히로시마. 그때부터 큰 반전이 있었다. 예, 그 타이밍이 적절히 잘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해왔고 그거의 연장선상이다. 그때 큰 판이 짜여졌고 그 다음 마디가 오늘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 볼까요? 그래서 이건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사용했던 슬라이드인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 계속 눈이 가요. 6월 24일 날 덴마크에서 미팅을 해요. 여기서 이제 각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들이 모여서 큰 회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 나토 진영만 모인 게 아니에요. 나토에 가입 안 하고 러시아의 우호적인 나라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중국도 포함되어 있었을 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큰 미팅을 하기 위한 준비 미팅이다.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나토 미팅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미팅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거예요. 이 미팅이 누가 주도를 했느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눌란드 국무부 실장 미국입니다. 슬리반 안보보좌관. 이거 미국 외교 안보 정책의 브레인들이거든요. 뭔가 새로운 걸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바이든은 지금 계속 궁지에 몰리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내년 재선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계속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재선에 손해가 돼요. 미국에서는 이미 피로감을 강하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금년에 예산도 다 반영이 안 됐잖아요, 전혀. 그래서 미군은 재고 무기를 그냥 갖다 주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제한적으로 나머지는 동맹국들한테 어떻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뭐 우크라이나가 잃은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금 공격력이 구축이 안 돼요. 하지만 협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국면으로 팽팽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전선이 활발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의 젊은 병사들이 희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 6.25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휴전 회담을 한 2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때 고지전이 아주 힘들었고 가장 지독한 전투들이 그때 벌어졌잖아요. 뭐 백마고지 전투부터 해가지고 전선이 교착된 상태에서 산봉우리 하나 뺏기 위해서 수천 명이 양측에서 희생이 되고 그랬던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종전해서 휴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도 일단 그렇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전선에 뭐 종군 기자들이 뭐 철모 쓰고 뛰어다니면서 총탄에 빗발치고 뭐 시체를 밟고 지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협상에 임하는 자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게 더 전체를 결정 지으니까. 여기서 주목을 할 만한 게 프랑스의 의견이에요. 프랑스의 의견. 어떻게 보면 영국은 지금 하는 행동이 미국의 꼭두각시죠. 실질적인 힘도 없어요. 지금 한번 보셨죠? 우크라이나에 자주포 몇 대 보내고 나니까 자주포가 거의 없잖아요. 독일도 그렇고.
그래서 유럽의 중심은 프랑스예요. 예, 프랑스거든요. 프랑스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니까 사실 유럽의 중심 EU가 돼야 돼요. EU가 유럽연합이. 그런데 항상 나토잖아요. 나토의 두목은 저기 태평양 건너 안전한 곳에 있는 미국이잖아요. 예,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래된 대륙 유럽의 지금 중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는 프랑스가 중심이에요. 독일은 뭐 노드 스트림도 폭파당하고 이런 판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죠. 마침 바뀐 수상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봐야죠. 숄츠가. 그래서 프랑스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이 프랑스의 입장이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젤렌스키가 어디를 다니고 이럴 때 지난번 히로시마 미팅 올 때도 보면은 프랑스 수송기를 타고 와요.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뭐랄까 힘들고 좀 악역이나 중심되는 일을 지금 유럽 대륙에서는 많이 해주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1대1은 아니지만 눈높이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협상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들 색깔을 내면서 맞춰보려고 하는 게 지금 프랑스의 입장이거든요. 예. 자, 그럼 프랑스가 자, 지난번 히로시마 G7 미팅 이후에 유럽으로 돌아온 마크롱이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입장을 바꿉니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고. 이때 큰 흐름이 결정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나토 회의에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게. 그 가운데 많은 절충들이 있었을 것이고 좀 전에 언급드린 덴마크 회의에서 많은 것들이 조율됐을 거예요. 그래서 마크롱이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니까 지금 그전까지 반대했던 그 터키의 에르도안이 뭐 스웨덴 같은 나라들의 나토 가입을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위기가 유화적이었어요. 유화적으로 바뀌었어요. 즉 유럽은 유럽이다라는 것을 주장해온 게 어떻게 보면 프랑스고 터키이고 이랬는데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럽은 유럽이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 지금 선언식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미국이 이런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터키나 프랑스는 이게 향후 이제 러시아랑 종전을 하고 유럽의 발전을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이게 이제 큰 거죠. 그리고 에르도안 터키도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온 거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미 군정 통치를 받을 때 뭐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지역 뭐랄까 세력별로 뭐 그 뭐죠? 그 신탁 통치 찬성 반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때는 사실 정확한 뭐 우파가 그랬다, 좌파가 그랬다, 입장이 바뀌었다, 희한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마다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취하는 거거든요. 이 미테랑도 죄송합니다. 이 마크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입장은 같아요. 아마 터키도 그럴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말도 못하지만 힘이 없으니까 따라오는 거고. 그렇지만 미국이 다른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게 부응하기 위해서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연합이 왜 생겼는지 아시는 분들가 있으실 겁니다. 왜입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끔찍한 전쟁이 유럽에서 발발했어요. 왜 유럽에서 발발했느냐? 그럼 전쟁이 왜 생겼느냐? 뭐 나치가 나빠서 생겼느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의 인식은 우리가 서로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균형 있게 발전을 못하고 남의 것을 뺏어 먹겠다. 남의 앞길을 막겠다. 그러면서 내 이득을 더 취하겠다. 서로 욕심을 내느라고 제한된 유럽이라는 데는 어떻게 보면 다 친구고 엄청나게 큰 문화적, 역사적 성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끼리 좀 친하게 지내면서 어려운 데를 좀 도와주고 전체를 한 가족처럼 지내자. 그래야지 큰 전쟁이 없다. 더 이상 전쟁을 없게 하자. 이게 EU의 탄생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토에 가려져 있죠. 나토의 힘이 밀고 들어와서 미국의 힘이 밀고 들어와서 거기 있는 약소국을 수습거려서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 내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큰 사안이에요. 그 대표가 지금 독일은 지난번 여성 총리 이후에 지금 신임 총리는 뭐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놀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마크롱이 그 중심인데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제 미국이 끝내려고 한다. 그게 박자를 맞추다 보니까
나토 가입,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난 기사인데 이렇게 오면서 아주 미국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해줬죠. 우크라이나에 순항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했다. 몇 기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이게 톰하우크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예. 우리도 있죠. 현무 3인가요? 예, 순항 미사일. 사거리 250km짜리 스칼프라고 하죠. 이게 스칼프 순항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건 역시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크게 돌변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마크롱이 어떻게 보면은 뭐 좌충우돌하는 듯한 행보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이제 논리에 기초해 본다면은 어느 정도 설명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뭐 내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프랑스는 핵심을 알아요. 오래된 대륙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지금 힘들잖아요. 경제가 언제 확 무너져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새로운 출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언제나 전쟁의 긴장만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없죠. 미국도 벌써 안 되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몇 년 이상 끌고 가면 안 돼요. 이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투자처가 나와야 되고 그게 프랑스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유라시아 경제권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그럼 러시아랑 화해를 해야 되는 건데 나토가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자, 러시아까지 관통을 한다면 그 다음 이어져야 되는 게 중국이나 한국, 그 중간 기착지로 몽골 이렇게 해서 동방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중간 기점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전 세계가 원하는 경제적 뭐랄까 투자처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활황이 되는 거죠. 전 지구가. 지금 그럴 만한 투자처가 남아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남북 교류, 북미 종전선언을 프랑스가 지지하는 거잖아요. 왜? 프랑스가 사는 길이니까 그게. 그리고 미국하고 러시아를 화해시키는 일이니까. 또 그래야지만 우크라이나 촌을 더 안 번지게 하고 3차 세계대전이 안 되고 막아야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런 거죠. 예, 예. 자, 이 큰 돌은 이때 던져졌다고 봅니다. 예, G7 히로시마 이때부터 갑자기 큰 통보를 했다고 봐요. 이때부터 이제 몽골이 바빠지고 있고 지금도 바빠요. 계속 제가 매일 살펴봅니다만은 나라의 급에 맞지 않는 유력 인사들이 오고 특히 유럽에서 많은 방문들이 있어요 현재. 그리고 뭐 중국에서 계속 신경 쓰고 있고 러시아하고도 신경을 쓰고 있지요. 예. 이 러시아와의 합의가 없으면 미국이 몽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몽골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예, 예. 왜냐하면 국경의 절반은 러시아, 국경의 절반은 중국인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이제 중국으로 모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아마 푸틴도 알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중국이 구석에 몰린다. 예. 지금 중국이 수를 약간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예. 자, 이때도 젤렌스키도 이때 왔죠. 약간 이제 홍보성이죠. 뭐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젤렌스키를. 그렇지만 젤렌스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는 당연히 않죠. 그게 냉혹한 세계 정세예요. 우리도 한 발 실수하면 바로 그런 신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남들 도구가 되는 거.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 땅은 전쟁판이 됐죠.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니까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큰 이제 메시지가 전해졌다.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전해진 것이고, 그 미국으로부터 전해진 메시지는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모종의 큰 단계에서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다. 그 다음 세부 사항 조율하는 과정이 진행되어 온 것이고, 미국의 타임라인, 미국의 시간표를 봤을 때 바이든은 시간이 별로 없다. 이번 가을 안에 어쨌든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된다. 예, 지금 내부에서 부패 스캔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더더욱 이 분위기는 더 뭐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돌아가는 길에 갑작스럽게 마크롱이 몽골을 들렀다 가죠.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또 몽골이 상당히 바빠졌죠. 뭐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작년에도 몽골이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죠.
중국을 북으로부터 압박을 줄 수가 있고, 내몽골이라는 큰 지역, 그 내몽골 지역이 만약 돌아선다 그러면은 중국이 북경을 통해서 만주로 가는 길목이 거의 잘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서 중국의 쭉 둘레로 있는 모든 그 소수민족들,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서 연쇄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게다가 몽골은 어떤 기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히토류를 많이 보유하고 있죠. 예. 그래서 현재 전 세계 히토류의 95%를 중국이 제공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대안, 예. 이런 미중의 지금 경쟁은 전쟁으로 끝나지 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예전에 구소련하고 미국이 체제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가랭이가 찢어져서 소련이 무너진 거거든요. 이런 큰 나라들 사이에 이런 경쟁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러시아하고 중국을, 그렇다고 군사력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그거를 지키려고 눈높이를 맞추려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잖아요. 예. 홍시 오래 놔두면은 자기 몸 너무 많이 익으면은 자기 몸무게 못 견디고 홍시가 무너지죠. 그건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예전에 소련하고 체제 경쟁할 때보다 많이 늙었죠,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전을 계속 압박을 하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어쩔 수 없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체제 경쟁에서 안 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가 중요한 것인데 그중에 몽골을 골랐다.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예. 중국 내부에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 중국에 기대는 많은 부분들을 몽골이 대신해 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돼야만 프랑스, 러시아, 몽골, 한반도, 북미 종전선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남부로 이어지는 일본까지 해서 지금 남중국해를 돌아가는 그 운송 라인에 새로운 옵션이 생기고, 새로운 중간에 기착지들이 활황, 그게 이제 유라시아 경제권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유라시아 만주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야기 나온지는 뭐 북한하고 철도 연결할 때만 되면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엄청난 거죠, 그게. 그럼 가스도 들어오고 뭐 수소도 들어오고 대박 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핵심 미국 기업들이 새로운 제2의 제3의 베트남이 북한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달러의 힘으로 위안화를 견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공급망 다변화가 되고, 거기다가 몽골이 패키지로 올라오면서 같이 커져요.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세상이 중국 없이 돌아갈 수도 있게 하면서 중국을 포위하고 내부적으로는 와해시키는 거죠. 10년에 걸쳐서 벌어지든 20년에 걸쳐서 벌어지든 그거예요, 지금. 그리고 미국은 숨을 돌리는 거예요, 한번 이제. 예? 정맥주사 한번 맞아서, 아니 비타민들은 정맥주사 한번 맞고, 영양주사 한번 맞고, 한번 다시 수명을 좀 늘리는 거예요. 그게 한반도 핵심적인 역할이다. 한반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몽골에서 해줘야 된다. 몽골이 살려면은 러시아와 화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큰 명제가 돌아야 돼요. 그러면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심지어는 구소련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에 전속 이유가 없었어요. 러시아는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밀어붙이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활용해 왔잖아요, 미국이. 그 작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바뀌는 거죠. 예, 그게 우크라이나 종전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에서도 그걸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전 세계 평화 정상회담이 되는 거고, 이제 몽골이 지금 몽골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8월 말에 교황이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의 큰 그림을 현재는 중국이 쫓아오기 좀 어렵다. 중국도 잘해왔는데 미국이 큰 수를 한번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왔던 거죠. 자, 이거죠. 몽골 온다는 거고, 이거 2월 달부터 이미 말이 나왔었어요. 물론 이것도 그냥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작은 나라들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그런 걸 하나 치부해도 돼요.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가톨릭 신자가 1,500명밖에 안 되는 몽골에, 그리고 방문하기 쉽지 않은 계절이잖아요. 더울 때잖아요, 한참. 예. 이것은 시간에 좀 쫓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누가? 미국이.
예. 보통 이 서구 문명에서는 이거는 가족들하고 휴가 가는 시간이지 국제적인 회의를 하거나 이런 시간은 아니에요. 이거는 5월 달이나 10월 달이에요. 이거는 이때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예. 뭐 일단 그렇게는 읽히지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전은 어떻게 끝나느냐? 지금쯤 끝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한테는 그래, 나토 받아줄게. 언제? 그건 몰라.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이따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고 무마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문호는 열되 모든 것은 나토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하겠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면은 사실 나토는 무의미해져요. 이제는. 예, 그게 부속되는 많은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긴장관계가 해소돼야 되는 거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종속되어 왔던 긴장관계, 뭐 무기 배치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중국에다 힘을 모으고 싶거든요. 그러면 러시아는 계속 중립적인 위치에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한테 불리해지겠죠. 왜? 그쪽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중국 쪽으로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러시아는 전세가 유리했을 때도 지금 확보한 전선에서 밀고 나가지 않았어요. 예, 지금 뭐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시원찮잖아요. 피해만 커지고 있죠. 예, 이렇게 뭐 외국에서 많은 나토 국가들이 무기를 줘서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력의 짜임새가 지금 없어요. 전력의 짜임새가. 자, 그렇지만 러시아는 치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6.25 때랑 똑같이 될 거예요. 어느 날 종전이라는 그 전선까지가 국경선이 될 거예요. 그럼 예전에 언론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냥 러시아가 예전에 그 반군이 활동하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또 그쪽 크림반도 이북, 또 뭐랄까 모스크바 남부 쪽을 확 밀어붙이는 그 핵심 지역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아마 젤렌스키도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백마고지 전투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예, 조금이라도 뺐으면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거니까. 예.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러가 화해를 하고 이것은 우크라이나전에서 화해를 하고 종전을 하고 북미 종전까지 간다. 그렇게 해야지만 큰 이벤트가 돼요. 왜냐 미국 육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이든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긴 전쟁이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전에서. 그것이 종전했으면 졌네? 이런 소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뭐 러시아에 버릇을 고쳐놓을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지금도 언론 보도도 그렇게 나가잖아요. 이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종전하는 것 갖고는 뭐 크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선거에. 예. 그래서 더 크게 묶어야 돼요. 북미 종전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위협이 제거되는 거니까. 내려 방어막이 생기는 거니까. 거기서 비핵화까지 해준다. 전 세계적인 리더십을 보인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현재 구도는. 그 가운데 어떤 돌뿌리가 나와서 돌발적인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방향은 그렇다. 자, 그러면 나토 체제는 뭐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이런 게 아니고 유야무야해지며 유럽은 유럽이 된다. 그냥 이렇게 이 방향이 이래요. 그래서 지금의 나토 가입 이야기는 지금은 중요하지만 향후로는 전혀 나토라는 것의 존재 가치가 없을 거예요. 미국만 싹 빠져나가면은 나토는 나토가 아니고 그냥 EU예요. 그냥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틀 수 있는 곳이 있죠. 우리 한반도 남쪽. 우리는 북미 종전선언 반대. 지금 그런 기색을 보였죠. 자, 그래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 북미 종전선언을 해서 북핵 제거를 하고 핵의 위협을 제거를 하는 게 크죠. 미국한테는 언제든지 쏠 수 있는 나라니까. 북한은 미칠 게 별로 없어요. 잃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다 몽골하고 해서 유럽, 러시아가 다 이어서 가장 행복해지려면 남한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한반도가 하나로 통일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이 행복해. 남한의 섬으로 남아있을 거야. 왜? 우리나라의 통치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국가잖아요. 전 세계가 그걸 원하는데 그 끝에서 딱 콜라 뚜껑 막아놓듯이 딱 막아버린다. 그런 좀 기색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이런 말을 받아놓은 거잖아요. 취임 100일 때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이게 뭡니까? 북미 수교, 평화회담, 종전선언이에요. 담대한 구상. 이렇게 되면은
핵무기 폐기 안 하고 폐기하겠다 선언만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 인프라를 지원해 주겠다. 전기도 연결해 주고 도로, 철도 그래서 남북이 하나 통하게 하겠다. 그게 미국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미국의 뜻이었거든요 지금 이게. 예. 그런데 1년 만에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얼마 전에 다룬 거지만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낸시 펠로시가 와서 면담을 요청했을 때 그때 아마 담대한 구상에 있는 내용을 요구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미국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결국은 안 됐지만. 예. 그래서 그걸 알은 윤석열이 미팅을 거부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뭐 만나고 동의 안 해주면 되지 안 만난다는 것 자체가 좀 묘하긴 한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중국에다가 외교장관을 보내서 중국이 이 지역에 조종자 역할을 해달라. 당신을 중국을 형님으로 모시겠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동맹 맺어가지고 그 주요 반도체 중국이 필요한 거 지금 수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전달하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지도 못했죠. 왜? 미국한테 두들겨 맞았으니까. 그래서 담대한 구상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불씨는 남아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예측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지금 함부로 쉽게 기분대로 지금 대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급하게 궁지에 몰리게 되면 미국이 이걸 크게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바로 관철시킬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우리가 만 이 입장을 우리 지금 대통령실 이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큰 갈등의 소지가 생겨요. 그와 전 세계 전부 다 미국과 한국 나만이 아니라 미국, 러시아, 유럽 다 북한까지가 다 적으로 삼아야 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지금 보이는 것은 미 국무장관이 6월 19일 날 시진핑을 면담하는 거죠. 이때 5월 달에 이미 또 CIA 국장이 다녀갔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며칠 전에는 재무장관도 다녀갔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제가 봤을 그 큰 그림에 중국도 같이 들어와라 라는 부분인데 중국은 지금 상당히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나머지 여러 가지 전선이 있거든요. 군사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또 외교적인 부분. 그런데 미국이 어떤 제안을 한다.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 평화선언의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바이든한테는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봐져요. 향후 중국이 그 과정에 얼마나 발을 담글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나토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제 종지부 결정을 냈다고 봐요, 저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덴마크의 그 미팅이 세계 평화 회담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미팅을 이미 그때 젤렌스키가 알고 있었어요. 이때 이미. 예, 그래서 그것을 우크라이나에서 했으면 좋겠다.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면서. 왜냐면 알고 있으니까 다. 근데 요번에 이제 나토 서밋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평화 정상회담을 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아니다. 미국으로 봤을 때 효용 가치가 낮아요. 이번에 이제 바이든도 왔지만 유럽에 나토 정상회담을 위해서 아마 마음은 딴 데가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